자, 시작하죠. 시작합시다. 그 쌤부터 할게요. 쌤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등비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리닉 시간에 그냥 웬만하면 그냥 와가지고 뭐 테스트도 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분은 본인들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모아가지고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30분 시험 보고 한 12시 정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쌤이랑 이런 것만 풀면 약간 좀 이렇게 내신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막 나오는 내신을 좀 대비하기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테스트는 저거 다 내신 문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거 내신 문제라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랑 같이 해서 좀 적용하는 걸로 할게요. 보시면 되고 그 CPR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등비까지 하고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등비까지 우선 빨리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할 거라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그 뭐라 그럴까 등비 그래서 아마 오늘 숙제를 거기까지 낼 것 같거든요. 등차 등비 있죠. 오늘 뭐 배운 데까지 만약에 등비 어디까지 배울지 모르겠지만 등비 배운 데까지 해서 그럼 한 100문제쯤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하기는 뭐 하니까 우선은 50문제 정도 낼 거니까 그래. 그러면은 오늘의 숙제 미리 그거 할게요. CPR 등차 플러스 등비 해서 그 짝수가 되니 홀수가 되니? 짝수가? 그럼 대단하죠. 그럼 되겠지. 다시. 이게 그거고 쌤은 당연히 풀어갖고 보셔야 되는 거라서 저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하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뭐 딱히 내용을 할 게 없으면 내가 그 내신 기출을 다음 시간에 줄 거라서 그거는 내가 풀이랑 같이 할 수 있게요. 그래서 최대한 좀 내신도 같이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오늘은 먼저 이거 쌤 질문 잘 모르겠다. 네가 풀어라 이런 거 있잖아. 질문하세요. 해치지 않아요. 그냥 아무나 하시는 거예요. 940번. 940번. 네, 51번. 950은? 967. 967. 940. 957번. 57. 971. 70. 1. 969. 969. 977. 977. 됐나요? 자, 시작합시다. 940번? 940번부터 할게요.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긴 한데. 애들이 쌤 하면 다 이거 질문하더라고, 그냥. 합시다. 하고 여기 A, B 14 그다음에 60 그다음에 2, 0 다 등차예요. 가로 세로 다 등차래. 가로 세로 다 등차. 그래서 이렇게 하고 A 더하기 B 빼기 B 하고 마이너스 F. 이거 굉장히 컴플리케이티드합니다. 복잡하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선 그냥 보이는 것만 따지면 우리가 등차 중앙 같은 거 따졌을 때 요거가 등차면 얘가 평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A 플러스 2가 얼마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쪽은 12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든 해봐야지.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2, 0, F니까 그래? 2 더하기 F가
평균이 0이니까 0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공교롭게도 이것만 했을 때 내가 a 빼기 f라는 값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a 빼기 f를 구할 거면 두 개를 뭐 하면 끝날 거냐면 빼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거죠. a 마이너스 f는 10. 그럼 나는 b 빼기 d를 구하면 될 것 같거든. b 빼기 d. b 빼기 d를 구하려고 봤더니 어쨌든 뭐 b하고 d가 있으면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a 더하기 14라는 거는 뭐냐면 2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쪽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보면 얘는 f 더하기 14라는 건 뭐냐면 이쪽은 2d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b 빼기 d잖니? 그럼 당연히 두 개를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취합하는 거죠. 두 개를 빼면 쓱 빼니까 a 빼기 f가 되고 얘가 두 배 쓰고 b 마이너스 d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a 빼기 f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약분하면 6이지. b 빼기 d가 6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6이고 얘는 12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18이다 라고 쓴다는 거죠. 정리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얘는 좀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물론 뭐 이렇게 나온다기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어떤 사각형 이렇게 틀이 나오고요. 숫자가 쭉 있고, 그러니까 뭐 가로 세로가 뭐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규칙성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갑시다. 948번. 948. 첫째 항이 마이너스 40이니까 a가 마이너스 40이고 공차가 6인 등차라고 하는 순간 사실 그냥 바로 SN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저번에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럼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앞에 걸 2배 하면 공차라고 했잖아요. 그쵸? 앞에 거 2배. 그러면은 공차가 6이 될 거면 몇 n제곱이 되면 되는 건가? 이렇게 그냥 바로 가잖아요. 굳이 뭐 이거를 뭐 쭉 해가지고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2배 하면 공차가 되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0이니까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0이 될 거면 마이너스 43n이라고 쓰면 끝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안 되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어떻게 이거를 일반항을 구해서 가도 되는데 그냥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바로 가신 다음에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라고 쓰면 끝날 거예요. 그럼 n으로 묶으면 되니까 n 빼기 3분의 3n 빼기 44 0보다 크다. 그래서 n 값이 작은 거보다 작든가 큰 거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자연수니까 자연수의 최소값이니까 14.xx는 14.x. 그래서 15가 최소값이 된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951번. 자, 951번은 시험에 오지게 잘 나와요. 오지게 잘 나오니까 제발 얘는 까먹지 마시고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 A1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A10이 23입니다. A10이 23. 트윈스리. 그랬을 때 절대값 A1, 절대값 A2, 점점점 가게 되면 절대값 A30. 그러니까 우선 항이 두 개 나오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50이라는 말이랑 10,23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빼. 9칸 차이 나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7이에요. 이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럼 D값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3이 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N을 썼을 때 이쪽은 얘는 뭐냐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그냥 이걸 쓰고 가자는 거죠. 이걸 쓰고 가자. 이렇게. 근데 뭐 첫 번째 항을 쓰든 10번째 항을 쓰든 그건 너네 마음이에요. 뭐 땡기는 대로 하세요. 그럼 첫 번째 항이 50이니까 54.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적응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절대값의 합을 봤을 때 무조건 얘는 플러스 따로 마이너스 따로입니다. 따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물론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어쨌든 그럼 A1은 50이 될 거고요. 그럼 쭉 가다가 마지막 양수인항을 찾으시면 돼요. 마지막 양수인항. 그럼 17 대입하면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A17이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뭐 A18을 보면 뭐나? 마이너스 1. 그리고 맨 마지막은 30항이니까 30집어넣으니까 A32 이쪽은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3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평균 곱하기 함수 52의 절반이니까 26 곱하기 함수는 1항부터 17항까지니까 이쪽은 17을 곱해주시면 이제 양수인항을 더하게 되는 거고요. 음수인항도 어쨌든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38의 절반이니까 19가 평균. 함수는 18에서 30까지니까 이쪽은 12개로 슬퍼질 거예요. 혹시 니네 그 정수의 개수 세는 방법 아니? 혹시 H고 XI? A부터 이렇게 해서 X가 B 사이면 몇 개예요? 이거야? 그래서 등호 한 개가 기준이야, 얘들아. 등호 한 개가 기준이야. 그래서 만약에 등호가 두 개가 있으면 여기서 1을 뭐 하면 돼요? 그냥 더하면 되고, 등호가 둘 다 없으면 여기서 1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꼭 제발 플리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는 12에서 1 더하니까 얘는 13이거든. 아니면 30까지 중에서 17개를 뺐으니까 13개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은 생각보다 이거 진짜 잘 나오니까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안 어려운데 틀려요. 슬퍼. 그래서 틀리지 마세요, 이거 제발. 나오면. 그래서 웬만한 학교에서 이거 되게 그냥 종종 나오거든요. 물론 높은 점수는 안 나와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거를 봤을 때 그냥 뭐 실수 이렇게 나오니까 플러스 따로 마이너스 따로 구한다라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좀 편할 거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957. 57. 공차가 양수입니다. 공차가 양수입니다. 그랬을 때 이쪽은 첫차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7 이퀄 꼴이 2고요. 절대값 S3 이렇게 이퀄 얘는 40이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면 말은 많은데 아마 이거 할 거야. 여기까지가 40이란 얘기고요. 절대값이 40이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이너스로 시작할 거야. 마이너스로 시작하다가 얘가 점점점 가다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겠죠. 공차가 양수를 했으니까. 무조건 플러스면 41과 똑같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처음엔 마이너스였다가 이쪽은 플러스가 될 거니까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 S3은 마이너스 40이라고 쓰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을 죽여야 돼. 안 그러면 점수가 죽어요. 무조건 절대값 먼저 죽여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봐야 돼. 얘를 항으로 바꾸는 게 쉬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럼 이거는 뭐냐면 홀수계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거든 그냥. 얘가 마이너스 40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오지게 강조한 거 있잖아. 이거 3개 더했으니까 평균이 얘란 말이야. 그럼 얘는 그냥 3 쓰고 A2가 마이너스 4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제 A1부터 A7까지니까 A1부터 A7까지니까 평균이 A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A4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40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간 알아두시는 게 맞을 거고요. 굳이 얘를 막 10을 써가지고 가면 좀 약간 귀찮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아마 풀이는 이렇게 돼 있을걸요. 2분의 S고요. 얘가 S7이니까 여기 항 7개고요. A가 첫 번째 항이고 얘는 뭐냐면 A 플러스 6D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42가 되는 거고 그럼 A랑 D에 관한 시계가 나오잖아. 이게 그냥 모범 답안이야. 그럼 여기는 2분의 S고 여기는 뭐냐면 3이 되고요. A 플러스 2D A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2 이러면 A랑 D에 관한 식이 또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A랑 D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데 몇 초면 끝나요? 그죠?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뜻깊은 시간을 또 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넘겨서 써가지고 문제 풀어 좀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A2는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고 A4는 6이 되는 거예요. 돼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뭘 구하냐 이거? 구하는 게 뭐예요? A5에 값 구하는 거예요. A5니까 여기 이쪽은 공차만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 두 개 빼면 2B가 20이고요. 그러므로 D가 10이고 그래서 A5는 여기다 10만 더해주면 되니까 16이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주체가 약간 상이라고 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을 찾는 게 먼저 얘들아. 규칙을 찾는 거.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고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인 자연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쓰래. 그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걸 처음부터 쓰면 3, 7, 11, 4씩 늘어나요. 등차야. 그럼 여기는 그 다음 15가 될 거고 19가 될 거고 이야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니까 2하고 7하고 얘는 12하고 17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7이야. 돼요? 얘도 은근히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공차가 4인 거고 공차가 4. 이쪽은 공차가 5인 거예요. 돼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을 거면 첫 번째는 7이었잖아. 그럼 그 다음 게 얼마게라고 물어보면 계속 얘를 찾지 마시고 얘랑 얘 무슨 공배수가 있을까요? 초공배수. 그게 공차예요. 그럼 4랑 5의 초공배수가 얼마죠? 20. 그럼 그 다음은 27.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그 다음은 47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일반항 쓸 수 있으니까 AN은 20씩 더해지니까 무조건 20n으로 쓰고 출발하자고요. 일단 아무거나 나와 있는 항을 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이 7이니까 마이너스 13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일반.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좀 그 많은 작업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물론 아예 일반항 안 구워도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항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A1이 여기 있으니까 나는 A10만 구하면 됩니다.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 10만 대입하세요. 200에서 13 빼니까 187이야. 187? 너 꿈의 키가 몇 센치니? 182? 딱 적당하네. 너가 원하는 키가 몇 센치니? 185? 요즘 애들이 좀 커졌다. 원래 우리 때는 180만 넘어도 그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가 좀 그걸로 유명했어요. 예전에 180 안 넘으면 루저라고 했거든요. 요즘 이제 잘 모르죠? 되게 유명한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였더라? 우리 학교 교문이 건물이거든요. 절대 우리 학교 오지 마세요. 우리 학교는 남들이 학교인지 몰라요. 클럽인 줄 알지. 근데 그런 학교 있어. 어떤 마포구에 어디 학교 있는데 거기에 그 180 안 되면 루저라고 했던 사람 때문에 누가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부터 루저라고 써놨거든요. 여기부터 루저. 여기까지가 이제 180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궁금하잖아 사람이. 가봤다? 내 머리가 이렇게 꼴록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80도 안 되는 데다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거니까. 요즘은 근데 꿈의 키가 좀 커졌다. 예전에 180이 꿈의 키였거든요. 그죠? 나 사실 요즘 애들 키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다행인 건 내가 언제 그걸 봤거든? 뉴스를 봤는데 요즘 평균 키가 174래네? 아니야? 그리고 여자애들은 평균 키가 안 컸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죠? 그치? 다행이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해보면 이 나이쯤 되면 되게 난쟁이 똥자로 있을 줄 알았거든요? 다행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좀 늙으니까 약간 키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무전 아니다. 키 네가 원하는 대로 컸어요? 아직 안 컸어요? 너 뭐 요즘은 그것도 안 되면 몇 센치까지 클지 그걸 검사한다며. 다 검사했니? 안 했죠? 그지? 하여튼간은 그렇습니다. 그렇대. 그걸 알면 좀 슬프지 않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자, 어디 갔니? 187하다 이렇게 됐구나. 미안해요. 조용히 할게. 자, 그럼 이거 194를 절반으로 나눕니다. 190이 너무 좀 약간 괴물 같긴 해요. 진짜 개 잘생긴 거 아니면 약간 좀 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평균이고요.
그럼 여기는 함수가 10개 있으니까 10 곱하면 답이야. 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얘도 뭐 그렇게까지 그거 하진 않고 중요한 건 기억할 건 최소 공배수를 기억해야지.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얘를 나열하고 있으면 시간은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매번 생각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좀 약간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자, 그 다음에 969번.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자, 969번. 그리고 예림이는 중간고사 전날까지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지? 매일 15분씩 늘리기로 했대요. 왜 그냥 1시간씩 늘리지? 자, 첫날 1시간 공부하는 건 좀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첫날 공부 시간이 1시간이고 중간고사 전날의 공부 시간이 3시간 30분이었을 때 예림이가 공부한 시간의 총합을 구하래요. 1H, 3H, 30B 이렇게 됩니다. 이거야. 그럼 이게 첫 번째, 이게 마지막이에요. 돼요? 그러면 결국은 4시간 30분 있죠. 4시간 30분. 이거의 절반이죠, 절반. 이게 평균이에요. 곱하기 함수 n이 된다. 그쵸? 근데, 자, 그럼 4시간 30분의 절반이니까 2시간 15분이야. 2시간 15분. 2시간 15분. 2시간 15분. 근데 얘가 이제 얼마큼 며칠 동안 했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15분씩 늘어나니까 결국은 4일 지나면 1시간이 늘어나고요. 2일 지나면 30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돼요? 그죠? 그럼 이렇게 넘어갈 때 2시간 30분이 늘어나고 2시간 30분? 그럼 1시간씩 2번 해야 되고요. 30분씩 한 번 늘어나야 되니까 4일이 2번 있어야 되고요. 2일이 한 번 있어야 돼요. 4일 2번, 2일 한 번이면 며칠인 거예요? 10일. 그럼 여기서 10일이 지났으니까 11번째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n은 11이라고 쓰면 되니까 얘를 그냥 11을 곱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별거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더한 다음에 반 나누는 거 평균 그거 쓰는 게 이제 약간 그 등차의 합이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71번. 그거 있죠. 혹시 그 정N각형의 그 내각의 크기의 합 있죠. N각형의 내각 크기의 합 몇 도인지 알아요? 삼각형이 몇 도죠? 그죠? 사각형이 몇 도죠? 그럼 나는 이렇게 할게요. 이거 괜지?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야. 자 근데 어떤 N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공차가 20도인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나 아무 생각 없다니까. A는 그냥 가. 20 A는 20. 공차가 20도인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가 40이라는 건 이거 플러스 20이 될 거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그럼 여기는 그냥 10도 n제곱, 10도 n제곱 얘가 이제 바로 그냥 이쪽에서 SN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도 n제곱 그 다음에 처음 항이 40이니까 플러스 30n이 되겠죠. 30도 n 돼요? 그렇잖아. 그럼 얘네 둘이 뭐 하는 거야? 같은 데는 얘네 둘이 같은 데죠. 같은 n값 구하래요. 그쵸? 원래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니까 얘랑 똑같으면 끝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10도 n제곱에다가 180도에 넘기니까 마이너스 150도에 그냥 플러스 360도 그죠? 그럼 이거 풀어주면 끝입니다. 얼마냐? n제곱 빼기 뭐 15n 플러스 36 5도 아니 도 하지 마. 귀찮다. 도만 붙이면 되니까 3하고 10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n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한 내각의 크기가 180도보다 작다는 건 만약에 n이 10이면 이게 처음에 시작이 몇 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40도부터 시작해서
여기 60도가 되고요. 80도가 되고요. 오지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12가 되면 내각이 갑자기 이렇게 막 180도 넘어가겠죠. 그럼 10에는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그죠? 그런 식이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마지막. 부채질. 내 방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예전에는 진짜 별로 거의 없었거든. 그 내가 어제 지난 시간에 가르쳐준 거 쓰는 게 요즘 되게 많아서 딱히 그건 아닌데 그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방법을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그 파트가 이거죠. 977번 같은 거. 그래서 처음에 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CPR 같은 경우 좀 많이 풀어보시고요. 내가 문제는 진짜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니네가 얼만큼 수행을 하는지를 몰라서 어떻게 잘 못 주겠어요. 그래서 사실 클리닉 하는 것도 뭐 다른 걸 주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우선 약간 질문을 좀 받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6시마다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아요. 6시마다. 혹시 뭐 클리닉을 했어도 또 하셔도 돼요. 더 뭐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 와서 대신에 그때마다 질문을 좀 가지고 오세요. 뭐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한 뭐 10분, 10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저 다 봐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질문을 가지고 오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최대한 좀 도움이 되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977 갑시다. S. n제곱 빼기 1. 생각 없죠. AN을 바로 할게요. 1 곱하기 2니까 2n을 쓰시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7이죠. 이거 먼저 하죠. 그럼 그냥 얘가 AN이니까 2n 빼기 7이 1부터 40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넘기면 되니까 2n이 8부터 시작해서 47 사이에 존재할 거니까 그럼 n 값이 이쪽은 4 이상이고 여기는 23.5가 23.5. 그래서 n의 개수니까 4부터 23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23에서 4를 뺀 다음에 한 개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2개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주시면 더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끝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는 우선은 됐고 그러니까 등비할 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내신입니다. 이제 어떻게 또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달까지 원래 내가 이번 달까지 그냥 빨리 끝내고 다음 달에 뭐 하고 좀 정리를 해주려다가 굳이 이렇게 빨리 안 나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 달에 아마 지수 로그까지만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수 로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등차 등비를 했잖아요. 등차 등비를 할 거고 수열합이랑 분합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 로그를 하고 딱 끝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신도 풀고 그 다음에 뭐 CPR도 하고 이것저것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풀 수 있게 그래서 그걸 하고 다음 달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딱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건 빨리 끝내고요. 그래서 좀 집중할 거 집중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테스트지. 생각보다 좀 빡셌을걸요? 왜냐면 문제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보는데 질문을 합시다. 테스트 2번 3번 8번 다 하세요. 궁금한 거 7번 5번 10번 9번도 해야 돼요. 이 정도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5개 빼고 되잖아. 더 있는 사람 있으면 하시면 돼요. 자, 기기 이거 하고 좀 쉬었다가 등비하겠습니다. 보통 오늘 방학 하지 않나요? 오늘 방학 아직 안 했어요? 했죠? 아, 그치.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지? 아직? 다음 주에요? 미안해. 잘못했어. 너는 방학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난 방학이 끔찍해요. 맨날 아침 한 몇 시지? 한 8시인가? 이때부터 수업해서 10시에 끝나는데 사람이 되게 초췌해지는 것 같아요. 슬퍼요. 14시간 노동하면 되게 짜릿할 것 같지 않니? 그죠?
항공사 하면 안 돼, 얘들아. 그죠? 수학과 이상한데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시작합시다. 2번. 자, 모든 항의 양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뭔가 쓸데가 있으니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죠? 뭐 쓸데 있겠지 뭐 하시고 자 AN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AN의 제곱입니다. 얘부터 불친절해요. 정말 빡쳐요. 짜증나. 근데 얘가 나왔다는 건 제발 이걸 좀 해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 AN 플러스 2 빼기 AN 합쳐니까 한 번 빼고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첫 항이, 그러니까 얘도 수열이거든요. 첫 항이 30이고요. 30이고, 그다음 공차가 16이에요. 공차 16. 그럼 여기서 자, 네, 딴 거는 그렇다 쳐도 우리 이건 좀 알아보자. 이거 이렇게 두 개를 뺐죠. 이거 두 개 뺐잖아요. 이거 이렇게 두 개 뺐잖아요. 자, 봐봐. 얘가 몇 D일까? 감사합니다. 두 칸 차이 납니다. 그냥 상수야, 그냥 상수. 이건 상수야, 그냥. 상수. 자, 근데 봐봐. 내가 그때 저번에 그 말 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등차는 몇 차식이라고 했죠? 1차식. 그럼 얘도 몇 차식이죠? 1차식. 얘도 몇 차식이죠? 1차식이야. 그럼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dn으로 시작하지 않니? 그럼 여기 dn으로 시작하겠죠. d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어차피 여기다 n 플러스 2 집어넣어 봤자 뭘로 시작하겠니? dn으로 시작하겠죠. 그럼 d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봐. 어차피 얘를 써봤자 이거 자체가 2d 곱하기 자 이쪽은 2dn 플러스 썰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얘를 이걸 딱 전개하니까 4d제곱 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n 앞에 있는 게 무슨 차라고 그랬죠? 공차.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얼마다? 16이라고. 야생이야. 이거 어떻게든 알아봐야 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d 제곱이 뭐니 주에는 4다.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공차가 양수라는 이유가 제곱해서 4니까 우리는 너무 양수에 환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 공차가 음수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얘는 양수라고 줬으니까 d는 2입니다. d는 2야. 자, 그리고 a 20값을 구하랬거든. 하여튼 그래. 근데 봐봐. 첫 항이 30이라는 건 제발 쫄지 마. 제발 쫄지 말고. 자, 어차피 얘가 2d였는데 d가 2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4야. 4. 돼요? 여긴 4야. 이건 4죠, 그죠? 2d니까 두 칸 차이 나니까. 돼요? 자, 여기 3인데 첫 번째 항이라는 건 그냥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4에서 a3 플러스 a1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첫 항인 거예요. 이 수열의 첫 항이야, 이거. 돼요? 이 수열의 첫 항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의 첫 항이니까 그냥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끝날 거란 얘기야. 돼요? 그죠? 그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랑 얘가 나왔는데 어차피 우리가 공차는 2라고 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얘가 얼마나 그러냐면 30이라고 했으니까 이것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그래 물어볼까? A3이 좋아요? A1이 좋아요? 둘 다 싫은 거 알아? 누가 제일 낫겠니? A1 안 그래요. 그럼 얘를 내가 A라고 두면 그죠? 뭔가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A 플러스 몇 D가 될까요? 2D. 그럼 D가 얼마나 돼요? 2죠. 그럼 A 플러스 돼요? 그럼 이거 약속하면 8. 그럼 2A 플러스 4가 8이 되죠. 그럼 A는 얼마냐면 그럼 A1이 2니까 A1을 구하면 참 좋은데 A20 구하래. 그럼 A20은 A1 플러스 19D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A1도 2고 D도 2니까 그냥 얘는 20 곱하기 2라고 쓰면 되니까 40 하면 끝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얘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이제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문제집에 이렇게 보면 그것만 보면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랑 같이 나갈 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정리하시고 3번 갑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수업 만든 교재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거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내가 그걸 다 여기서까지 그것까지 다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달라 그러면 그 교재 줄 테니까 그거 준비할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 다 풀 줄 알면 진짜 80, 90 내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것은 질문하시면 되니까 질문하시고 꼭 다 얻어가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니까 되게 편하게 그냥 다 말씀하세요. 한번 S, N 플러스 교재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지? 내가 그 책을 뽑질 않아서 책은 안 나오긴 했는데 그냥 그거 달라고 줄 테니까 그거 하시고 그래서 그게 한 700 몇십 문제가 되거든요. 수원이. 그래가지고 약간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그걸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설 있는 것 같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지금은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걸로 좀 적용 많이 해보고 자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제발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얘를 보고 갑자기 2분의 쓰고 a 플러스 l 하고 여기 n이라고 썼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식을 만들어서 뭘 쓰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아 그래 그 얼굴 길쭉한 네가 풀어라라고 했을 거 아니야. 밀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렇게도 좀 생각해보자. 얘는 n번째 항까지 합이고요. n 플러스 3번째 항까지 아니니? 그럼 그냥 이거 아니야? 돼요? 그럼 이거 평균이 누구예요? 얘 아니에요? 이거 아니니? 그럼 얘가 그냥 얼마야? 너무 카인드하지 않니? 여기 3도 나눠주세요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a n 플러스 2가 또 4n 플러스 7이고요. 또 깜찍한 친구들은 이걸 또 n-2를 또 굳이 또 치하네요. 그럴 필요가 있냐 없냐? 없어요. a 5 구하래. a 5 구하래. 그럼 뭐 대입하면 되니? 3 대입하면 답이야. 돼요? 약간 평행 이동한 느낌이야. 평행 이동. 그러니까 fx가 있으면 이쪽은 그냥 f라고 쓰고 x 플러스 2야. 그럼 니네 이거 있으면 이걸 다시 이렇게 바꿔서 하니? 문제 풀 때? 안 그러잖아. 그냥 여기다가 그냥 뭐 3만 대입하면 되니까 제발 그렇게 복잡하게 안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는 뭐 쉽게 풀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5번 봅시다. 이분들이 내가 싫어하거든요. 두 가지 알려줄게요. 두 가지. 근데 잘 나와요. 싫어하는데 잘 나오거든. 만약 이게 등차의 재구성 있잖아. 그걸로 본다면 힘들어요. 왜냐면 개수가 맞아야 등차의 재구성이 되거든. 개수가 안 맞아. 그러면 솔루션 다섯 번째 S5가 S10이랑 똑같아요. 똑같대. 자,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할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얘는 좀 풀이가 좀 많아. 얘들아, 다 알려줄게. 좀 천천히 다 알려줄게요. 솔루션은 뭐야? 등차라고 대놓고 나왔기 때문에 등차라고 대놓고 나왔고요. 근데 18항까지 하면 18이래. 11항까지 하면 9하래. 근데 양수니까 대충 얘는 난 이렇게 쓸 거예요. 등차라고 나왔으니까 원점을 지난다라고. 얘는 그냥 내가 약간 식을 만들어서 쓰는 풀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썼을 때 이쪽이 5가 되는 거고 이쪽이 1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 차함수는 아무런 말이 없어도 무조건 대칭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5니까 이만큼의 길이도 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17이에요. 그럼 그 순간 SN을 그냥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D라고 쓰고 여기는 N 곱하기 N 빼기 17이라고 쓰시면 돼요. 인정? 나는 이렇게 풀 거거든. 나는 이렇게 풀 거야. 자, 그럼 봐봐. 첫 항부터 18항까지 하면 18이래. 그럼 S18이 18이라는 얘기잖아요. 18인데 2분의 D가 되고요. 18 곱하기 1이 그러면 18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D가 얼마? 돼요? D가 2야. 자, D가 2야.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D가 2니까 사실 얘가 N제곱 빼기 얼마야? 17N이거든요. 오케이? 그치? 그럼 여기서 선택지 두 가지죠. A11을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선택지 두 가지인 건 이쪽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11 빼기 S11 빼기 S10이야. 첫 번째 선택지가. 두 번째 선택지는 자 얘를 가지고 AN을 그냥 만들어. 어차피 오래 안 걸리니까 여기 2N 2N. 자 근데 2N이긴 한데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뭐 애매해.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사실 그렇게 되겠죠? 그
5를 대입하면 여기다 5 대입하면 이게 S5가 이렇게 되거든요. 5 대입하면 이게 2였으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12니까 얘는 마이너스 60이 될 거야. 마이너스 60.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긴 좀 너무 빡세게 돼.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n제곱 빼기 17이잖아. 사실 얘가. 그렇다는 건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죠. 돼요? 그죠?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아까 얼마니? 여기서 이게 어디 갔어? 그죠? 이쪽은 뭐냐면 뭐 S5가 여기다 5 대입한 거니까 이쪽은 S5가 마이너스 60이고 얘는 그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얘가 마이너스 60이니까 다시 말하면 5 A3이 마이너스 60인 거죠. 그래서 A3을 구해서 여기다가 3 대입한 게 마이너스 뭐 7이잖아. 그걸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얘보단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는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되니?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를 보면 솔루션 2는 이거예요. SOL2는 아마 이게 일반적인 풀일 거예요. 일반적인 참고서 풀 있잖아요. 일반 참고서 풀인데 이겁니다. S5랑 S12가 같대. S5랑 S12가 같으니까 2분의 S5는 5 곱하기 A1 더하기 A5니까 A 플러스 4D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이퀄. 자, 그럼 이게 1항부터 12항까지 합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2분의 12개 항이 있을 거고 첫 번째 항은 A1이고 12번째 항은 A 플러스 1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두 개 같다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또 나와 있는 게 첫 항부터 18항까지 하면 18이 돼. 그럼 얘는 그냥 2분의 또 18이 되고 A 플러스 17D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퀄 18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이거 두 개 하면 A랑 D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일반적인 참고서 풀이일 거예요. A랑 D 방식 두 개 나와서 이렇게. 그게 두 번째 풀이야. 자, 근데 이도저도 귀찮다. 내가 말했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때 이 합에 관한 정보를 곱에 관한 정보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합에 관한 정보를 곱에 관한 정보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얘가 똑같다는 거 이거예요.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 더하기 A11 더하기 A12가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이게 0인 똑같다는 거. 이게 솔루션 3. 자, 이렇게 S5의 3이 아니까.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또 피곤하겠네. 이거 하고 좀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왜냐면 좀 몇 개 더 남은 게 있으니까 이것만 좀 할게.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더한 게 0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평균이 A2예요. 돼요? 그럼 A2가 0이에요. 가정 0이니까. 그럼 0이면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A2가 0이잖아요. A2가 0이잖아. 어차피 등차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해 못해도 내가 이해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첫 번째가 있고요. 그럼 여기 8개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있는 거랑 여기서 이만큼 있는 거 있죠. 이만큼 있는 거. 돼요? 그럼 무슨 치일까? 여기 8개 있죠. 이쪽도 8개 있으면 어디까지 갈까?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10부터? 돼요? 오케이? 아까 공차가 2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무슨 넣었어? 2가 있으면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이 오른쪽에 누가 있을까? 2가 있지 않을까? 그럼 얘네 둘 더하면 뭐가 될까? 사라져요.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A9가 0이라는 건 얘를 기준으로 무슨 층을 이룬다고요? 대칭. 돼요? 그럼 여기 8개랑 플러스 자, 여기 8개랑 더하면 얼마가 될까? 다시 나오는 거 했어. 감사합니다. 0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S17이 얼마나 얘기해요? 돼요? 이게 세트야. 이게 되게 약간 유행하는 신화긴 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못 깨달아도 또 얘기해줄게 이거. 나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게 X17이 0인 거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가 어쨌든 일반항이 0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어차피 일정한 차거든. 일정한 차. 그럼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랑 결국 왼쪽 오른쪽이 대칭을 이루어. 부호가 다르고. 돼요?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 자,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 대칭이니까 더하면 0이야. 이것도 이렇게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이쪽에 4가 있으니까 더하면 0이야. 돼요? 그럼 이게 이쪽에 8개가 있으니까 이쪽도 몇 개가 있을 거란 얘기야. 8개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S17이 0이야. 그럼 되게 딱 맞게 나온다? 18항까지 합이 18이거든요? 그럼 S18이라는 건 결국 뭘까? 여기에다가 A 5만 더한 거지. 그치? 그럼 결론은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A18이 얼마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돼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A9도 나오고 A18도 나오는 거죠. 되니? 그래서 이쪽은 9D가 18이 되고요. 그럼 D가 2니까 결국은 D가 2고요. A9가 0일 거면은 그럼 얘는 뭐야 이거 2n이 되고 9가 0일 거니까 마이너스 18이 AN이 된다고 써준다는 거죠. AN이 된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11번째 항이니까 11 대입하면 되는 거죠. 22 빼기 18 4 이것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돼요.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근데 웬만큼 다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게 강남권 기준이거든요. 대부분 얘 경기도가 강남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게 한창 약간 수능에서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신에 꽤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어떤 그런 규칙들을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이런 방법들에 비해서 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주 나올 거라서 내가 뭐 주는 문제나 그런 거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몰라도 되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시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까지 끝냈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도 풀고 그다음에 표기로 넘어갈게요. 좀 쉽시다.